I concluded 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장악한 모습입니다. 탈레반의 장악 이후 공포에 빠진 카불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카불 공항은 아비규환에 가까운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전날 정부가 붕괴할 때 가니 대통령이 돈을 가득 실은 차량 4대와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는데요.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걸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이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E 뉴스 김미영입니다. 오늘 4시에 시작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지금 30분 늦게 시작했어요.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로 제목을 자유의 적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부제를 다는데 오늘은 그냥 부제 없이 자유의 적들, 이렇게 좀 포괄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봤더니 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쩌면 정말 뭐 VOE 뉴스와 오랫동안 같이 해오신 분들, 그다음에 제 강의를 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좀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들어갈게요. 저희 세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금 그 외국에 출타 중이에요. 이제 그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가셔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원활하게 광고를 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학기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꼭 등록해 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 고전 과정이 있고 정치 사상이 있는데 두 과정이 모두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별 코스로 이번에는 글쓰기 강의가 있고 영어로 읽는 고전이 있습니다. 아마 곧 이제 영어로 읽는 고전에 대해서는 강수정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수업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워낙에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분이라 완전히 초특급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세인폴 고전인문학교 꼭 좀 이번에는 어떻게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지금 뭐 문화가 진작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는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돼요. 저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길을 하나 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최근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감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때 몇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분간은 이 불행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고 집에 있어야 되고 거의 락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독서로 아주 풍요로운 정신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인폴 고전인문학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그 자유의 적들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지금 이 해커의 지문이라는 책을 만드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해커의 지문을 만들고 있으니 먼저 예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계속 예약을 받고 있냐면 어떤 분이 예약을 하는지를 좀 봐야지 이 책의 레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예약을 하면 상당히 대중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읽기 쉽게.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팔로우 더 파티 이 문제가 사실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충 보면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 그리고 한꺼번에 뭐 1000명 이렇게 하신 분 빼면은 500건 정도를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상당히 그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인 그룹들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좀 제대로 좀 알아보겠다 이런 좀 대중의 관심은 아니고요. 한 5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 보니까 저는 지식인들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 놓고 좀 이것을 좀 어려운 그 그래프 같은 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 단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커의 지문 이 책을 최대한 빨리 이제 내려고 하는데 미리 좀 예약을 주시면 제가 인쇄 부수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0부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4040-1799로 문자를 주시고요. 010-5693-8219로 문자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찍혀 있는 해커의 발자국을 추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공병호 TV에서 지금 그 석동현 변호사님이 사실상 국투분 변호사의 리더시거든요. 석 변호사님 그 인터뷰를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국투분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VON 뉴스는 이 도태호 변호사님이 아주 뭐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국투분 그 회의 테이블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정하게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볼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어보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미리 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민경욱 의원님과 그 변호인단에 대한 불신은 좀 여러분이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역할이 좀 분담이 되거든요. 그 역할 분담은 당신 이거 해라, 당신 이거 해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누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지는데 지금 석 변호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석 변호사님은 제가 직접 만나 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꼼짝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영하 교수님 이렇게 부군되시지 않습니까? 박영하 교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아내의 어떤 조력자로 처음에 합류가 되셨는데
석 변호사님은 이렇게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주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될 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탈하지 않고 그 1년 반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 박영하 교수님의 의견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뭐 마치 방해꾼인 것처럼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 변호사님은 그 검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그 상당한 권위의 상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국토본 변호사단에 안전히 베테랑 법률가가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제 석 변호사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1년 거의 4개월 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건, 2주일에 한 건 정도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 다루면서 특히 미국 선거를 다루면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거대 권력과 함께 가는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쿠데타 비슷한 겁니다. 쿠데타. 그래서 쿠데타가 권력을 이렇게 획득을 할 때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획득하고 또 그 권력이 상당히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당성을 획득을 해버리면 또 수권 능력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게 또 쿠데타죠. 지금 부정선거를 일종의 쿠데타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성공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는 이런 권력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뭐 완력을 써서 한 행위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마음껏 유혈을 뿌리면서 완력을 쓸 수 있으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합법적인 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반격을 하고 법적인 어떤 절차 속에서 그들의 어떤 권력적인 그 부정을 혁파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정선거 문제는 권력 싸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 싸움이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리글 워페어 법적인 투쟁이거든요. 법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미국법 전문가고 미국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법은 대륙법이기 때문에 용어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데 미국법은 기본적으로 일상어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법하고 미국법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뭐 배춘입 투표지가 그 선거 무효 소송의 증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놀라는데 석 변호사님의 그런 식의 설명은 다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 거대한 어떤 권력 싸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방법은 법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증거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증거 계단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 계단을 보여드리는데 가령 이제 이것은 미국법에서 말하는 그 레벨 프루프의 레벨입니다. 증거의 레벨이 있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좀 해놨는데 한국말 번역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의 레벨, 그 입증의 단계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좀 덜 헷갈리고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증거에는 대략 이렇게 한 6계단이 있거든요. 뭐 no evidence까지 하면 7계단이죠. 아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사소하고 부수한 정황
이런 정황 같은 거, 좀 낌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황. 그리고 합리적 의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합리적 의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reasonable suspicion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좀 흔들려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요. '저 사람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음주운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합리적 의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부정선거는 이 합리적 의혹이 정말 쏟아졌어요. 가령 왜 중국인이 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위를 하는데 외국인이 왜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reasonable suspicion이 합리적 의혹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개연성 있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도 사실은 증거 계산에서는 한 3단계 정도 합리적 의혹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대부분이 이 reasonable suspicion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혹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 의혹은 재판정에 갖고 가서는 증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이 의혹을 인식하는 것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 레이맨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맨이 인식하는 것은 로이어가 인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1년 한 거의 반 가까이 다루면서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은 사실은 전부 다 reasonable suspicion입니다. 합리적 의혹이에요. 또는 reasonable doubt이에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라고 말하는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죄 입증 증거까지 가는 이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을 밟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많은 합리적인 의혹을 저희가 축적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 단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단계가 개연성 있는 이유라는 것이 있죠. 이게 영어로는 probable caus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개연성 있는 이유하고 합리적 의혹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거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 probable cause가 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연성 있는 이유라는 것이 확보가 되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리적 의혹 수준 가지고는 영장 청구는 못 해요. 근데 지금 검사가 이것이 만약에 형사재판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검사 이두봉 검사가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네, probable cause가 있네, 합리적 의혹을 넘어서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걸 들고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개연성 있는 이유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증거가 제가 볼 때는 배춧잎, 일장기 이런 것은 합리적 의혹을 넘어서는 probable cause가 됩니다. 제가 지금 검사라면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는 영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권력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월 증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지만 이건 뭐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preponderance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배춧잎 투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배춧잎 정도는 우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판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이런 preponderan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우월 증거, evidence of preponderance라는 것이 사실은 배춧잎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일장기도 됩니다. 이 우월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건 더 명확해. 이건 convincing evidenc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명확하다고 하려면은 이 배춧잎을 국가수 정도에서 한번 감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수가 아니라도 판사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감정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번 그 참관인의 그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명확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까지 가려면은 이것은 또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증거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가장 높은 단계, 계단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라고 하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라고 하는 이 단계가 되려면 이 배춧잎 투표지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수사를 해야지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이게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적인 그 개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변호사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막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628 그 재검을 해서 확보한 증거들은 거의 우월 증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춧잎 투표지를 한번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면 이 convincing evidence가 됩니다. 이거 갖고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이 증거 정도면 최종 단계네라고 하는 것은 명확 증거가 최종 단계인 것은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이 명확 증거 이건 다 번역은 제가 한 겁니다. convincing evidence인데 이 그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 가지고도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재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이혼 소송을 할 때요. 요즘엔 이혼 소송을 할 때 옛날 같이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내연녀하고 둘이서 주고받은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법정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카톡 같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convincing evidence라고 해서 명확 증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계가 맞다라고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걸 최종 단계의 증거로 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convincing evidence, 명확 증거까지를 최종으로 보는 그런 재판은 민사 재판이고요. 가령 뭐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까지가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 상속 재판 같은 거예요. 상속. 민사 중에서도 상속은 거의 형사만큼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 상속 재판 같은 것은 이 convincing evidence가 필요하고요. 우월 증거 정도로도 아마 이혼 재판에서는 이 정도도 최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재판할 때도 이 개념이 그대로 사실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감각으로 법적인 감각으로 이 재판에 임하면 대충 다 패스가 되거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개연성 있는 이유, probable cause 갖고는 영장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사실적인 것이지 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월 증거를 가지고는 이혼 소송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요. 명확 증거 갖고는 거의 이제 상속 재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 재판을 해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검사가 하는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628 재검을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를 채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가 이번에 6.28 재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거의 개연성 있는 이유 같은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 배춧잎 정도 가지고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6.28 재검의 의미는 그 증거의 레벨로 봤을 때는, 프루프의 레벨로 봤을 때는 이 프로버블 코즈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이유, 이 정도를 확실히 보여준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이걸 들고 수사에 들어갈 때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도.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프루프의 레벨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검사, 이 변호사들 내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형사재판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선거법이 이게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행정법인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선거법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형사법에 준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민사와 지금 형사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직선거법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형사에 준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관위가 사실 피고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근데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은 거의 선관위 손아귀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신들이 뭐 피고가 될 상황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도태우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영미법적인 감각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사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선관위가 피고가 되니 뭐 복잡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피고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누를 수 있는 지금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까지 다 연루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루돼 있으니 지금 우리가 너무나 권력이 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법적인 이 프로시저, 이 절차를 다 밟으려면은 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그 국민들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더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시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위. 그런데 지금 언론도 완전히 막혀 있고 시위도 완전히 막혀 있고 완전히 사면초가죠. 야, 이 사면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때 제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국토부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봤더니 이런저런 의견이 차이가 나서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부탁드리거든요. 최대한 지금 서로 싸우지 마시고 지금 나가 계신 분도 계속 협력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 이 국토부 변호사님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경남의 나동현 선거구는 정말 중요한 선거구거든요. 그건 사전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뭐 대사건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양산에 진도 10도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토부 변호사들을 투입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6.28 재검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을 투입을 해야죠.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민경우 의원님도 가셔야 할 수 있으면 가셔야 되고,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다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이분들이 안 간다 그래요? 이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우익병입니다. 우익병. 저는 지금 요즘에 지금 뭐 이 좌익들 때문에도 힘이 빠지죠. 지금 올림픽에 선수들이 힘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16위가 뭡니까? 그것도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1등 하는 양궁 빼고는 다 거의 폭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가 빠져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 좌익들 때문에 너무나 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좌익 때문에 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우익 때문에, 우파들 때문에 더 기가 빠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워대고 서로 이해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비행기 떠나는 거 구경하는 그 탈레반 점령하에 있는 카불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익들 같아요. 이렇게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만 비행기 떠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대는 겁니까? 전 지금 양산에 국토인 변호사들이 같이 안 들어가는 것이 땅을 치고 정말 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정도 겨우 축적한 지식을 같이 활용하지 않고 너는 나, 나는 나. 지금 무슨 권력 투쟁하는 겁니까? 우파들은 이기기도 전에 맨날 지금 농공행상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20년 내내 보는 정황입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 속으로 하루에도 10번씩 이거 너무 때려치고 싶다.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좀 현명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념 싸움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어린아이 같은 싸움을 한다는 것 지금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입증의 단계 이 레벨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628 재검 정도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이 개연성 있는 이유, 프로버블 코즈 정도입니다. 사실 제 눈에는 일장기, 자석 전부 다 우월 증거쯤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 의심의 의지가 없는 입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수 정도에서 의견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걸로도 유죄 입증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최종적인 증거 단계에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적인 개념이 약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제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다룰 때는 사실이라는 개념, 팩트라는 개념이 있고 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실과 법이 법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 사실이야라고 하는 이 really 이런 말 말고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로서 그 영어로는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적인 문제로서 할 때는 as a matter of law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이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미법에서는 배심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1심 재판이 사실 재판이고 한국도 이 사실 재판을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미처럼 국민이 좀 참여를 하자. 보통 사람, common people, 보통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이라고 해서 common law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영미법은 그것은 학벌이니 재산이니 남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 사실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이 팩트를 가지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재판인데 그래서 그것은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평결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verdict라고 하는데 이 verdict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봐서 이거 진짜 죄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verdict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 배심 재판은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 유죄야 무죄야 이런 걸 판결하는 거거든요. guilty냐 not guilty냐 딱 이것만 결정합니다. 이 사람한테 죄가 어느 정도 있냐 형량을 몇 년이나 줘야 되냐 이런 것은 판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인 그 대륙법 시스템인 한국 사법부가 거의 무너진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김명수 사법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비되어 있는 그 사법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하고 충격을 주고 싸우고 한 것은 보통의 한국 사람들, 지금 블랙시 하시는 분들, 이 검은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뭐 보통 사람의 뭐 지나지 않는 막대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유권자로 참여하시는 이 변호사님들, 딱 그 정도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실들을 집적을 해서 guilty냐 not guilty냐, 이게 유죄냐 무죄냐 거의 입증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현재 부정선거 문제는 거의 영미법으로 말하면은 1심, 그러니까 배심 재판, 이 배심 재판을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guilty냐 not guilty냐, 유죄냐 유죄 아니냐 정도를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 한국의 보통 사람들과 보통의 변호사들이 거의 결론을 냈어요. 1년 반 동안. 저는 이것이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언론도 막고 사법부도 막고 온갖 세력들이 다 막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했던 제도권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1도 밝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사실 쓰레기통 뒤지고 밤을 새고, 이건 정말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정말 지식인들이나 그 하이 랭킹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심함 때문에 매일매일 분통을 터뜨리지만, 한국의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기사를 보십시오. 신문 기사는 전부 엉터리인데 그 댓글들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댓글의 99%가 전부 다 부정선거 맞다고 길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길티다, 이거 유죄다, 이렇게 편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재판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훨씬 더 고도의 정치적인, 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에 정말 날밤을 새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신 분일수록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 최근에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겨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연성인의 이유를 발견했죠. 사실 한교안 대표님이 검사님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검사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합리적인 의혹, reasonable suspicion, reasonable doubt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6.28 재검을 해서 이제 probable cause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장기를 보여드렸고 배추님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연성인의 이유야 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common people,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통의 이성어로 유죄 판결을 했지만 우리끼리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이 필요하고 좀 더 세련된 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저는 6.28 재검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도 선고 무효 소송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많이 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겨우 이제 개연성 있는 이유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결론이 납니까? 절대 그렇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